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8월 12일 2019년 8월 12일입니다 9.13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추가 규제가 나올까 얘기하다가 이제 대안으로 나왔던 게 민간 택지, 현재도 뭐 공공 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고, 사실은 HUG에서 허그에서 이미 뭐 민간 택지들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이란 이름으로 오늘 보도자료가 11시에 배포가 됐는데요. 오늘 그 내용 갖고 박창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주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집값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인사이트, 좋은 방향성이죠. 방향성 또는 우리가 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어떤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줄 수 있다는 것만도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네, 그러니까요. 뭐 계속 한다고 예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한 중순경에 예.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 후에 좀 시장의 소강 상태를 보였어요. 예. 그리고 뭐 지난번 그 제가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량리 롯데캐슬 끝나고 이제 낙첨자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거의 한 주 정도 이제 상한제가 어떻게 나올 건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예상했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우선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적용 시점에 대해서 일반 재건축의 경우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곳들은 적용하지 않는 게 이제 원칙이었었는데, 그렇죠. 이제 법령을 개정을 해서 이제 일반 분양하기 전에 이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반발이 좀 심할 것 같긴 한데 뭐 정해져서 공표했으니 어떻게?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을 또 5년에서 10년 설정한다. 또 앞으로 뭐 실거주 요건도 추가로 5년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내용은 크게 이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이제 이 그 분양가 상한제가 뚜껑을 열기 전에는 뭐 지난주에는 별별 얘기가 많았었어요. 저도 받았는데 와, 무시무시한 내용들 많아갖고 막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그 큰일 난 거 아니야? 막 저희가 이게 그 자유 시장을 다 훼손하는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저희도. 뭐 거의 대출 중단한다는 얘기서부터 또 주택거래 허가제 시행한다는 같은 거 받으셨나 봐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어쨌든 뭐 내용은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나온 요 뭐 세 가지 내용 정도 가지고는 이 좀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안정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쭉 와왔으면 이상 징후가 보였을 때 안정이란 걸 쓰는데, 요 앞전에 이제 롯데캐슬 낙첨자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의 등락이 있거나 약간의 거래량이 늘면 이상 징후라 한다는 전제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값을 더 이상 못 오르게 하거나 또는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걸 안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이 정부에서는. 근데 이미 구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판이 짜져 있는 공급을 상태고요. 다 틀어막은 상태니까. 특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은 어쨌든 민간 택지에서조차 이렇게 시행을 하면 안 짓죠. 공급에 대해서는 뭐 절대적으로 안 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청약 대기자들한테는 반값 아파트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기대를 많이 걸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민간에서는 이렇게 심하게 분양가를 규제하면 안 짓고 말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공급이 축소되는 거고요. 제가 사실 그 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예. 좀 재건축 재개발 쪽은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다, 투자로서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예. 재건축 재개발이 집값을 리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계속 규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반 분양가를 낮춰야 되고, 그리고 예, 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은 당장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추가 분담금이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네. 결국 이 전매 제한하고 같이 맞물리면은 그렇죠. 시장에 일반 분양 물건이 못 나와요. 입주 그렇죠. 후에도 뭐 5년에서 10년씩 못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가격 결정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지금 기존의 서울이나 수도권의 노후주택 자체가 20년 이상 된, 25년 이상 된 노후주택 자체 이제 도래하는 시점들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노후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양질의 이제 새 주택을 정량을 적시에 공급을 해야 시장은 안정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게 이제 시장의 기능이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틀어막고, 아까 얘기한 전매 제한 뭐 10년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뭐 공급을 아예 틀어막고 한다면, 기존의 노후화되는 주택들, 또는 노후주택들, 또는 재건축 임박주택들이 계속 적체가 되면서, 신규 공급은 또 7년, 10년 더 못 짓는다 한다면,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10년 뒤나 뭐 1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예단을 못 하겠지만, 그 후에 후폭풍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결국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집값이 오르면은 적정한 또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예, 예. 그런 걸 이제 틀어 막았기 때문에 이제 노후주택들이 신축으로 탄생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축 주택의 희소성이 부각이 예, 되는 예. 거고요. 계속 틀어 막고 가면은 그런 신축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서 어느 순간에는 또 재건축하고 신축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재건축의 사업성이 또 다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또 재건축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게 쭉 시간이 펼쳐져 가지고 꾸준히 공급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왕창 몰려가지고 특정 시점으로 몰려서 공급되면은 그게 또 시장에 장기적인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렇겠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당장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 단기적으로도 그래 청약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롯데캐슬에서 지금 그 청약 롯데캐슬 낙첨자가 한 16,000명 나왔거든요. 이런 분들이 현금 한 뭐 5억 이상씩 들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그러면 내가 저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상한제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저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단기적으로도 전세가를 올릴 수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뭐 공급이 축소되니까 더 전세가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이제 전세가의 단기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매매는 이제 도심과 외곽의 대체 관계가 불분명해요. 예, 예. 말하자면 인서울 하려는 사람들은 매매는 서울만 하려고 하지만은 전세로 사는 사람은 꼭 그 인서울을 고집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 자기 출퇴근 이런 거 생각해서 외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하면은 이런 게 오히려 이 외곽 지역의 전세가를 올리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외곽 얘기한 게 이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 장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또 전세가 폭등을 불러올 수도 있는. 안 그래도 지금 입주 물량이 줄어서 내년부터는 전세가가 오르게 돼 있었는데 이런 걸 또 장기화시키는 부작용이.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님하고 계속 이제 유튜브나 기센 부동산에서 13년도부터 방송을 쭉 할 때 그 14, 15, 16 그 공급량이 많다 얘기를 했을 때 그 기점이 20년, 21년부터 공급량이 현격히 줄기 때문에 입주량이 줄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또 오를 수 있다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계속 이제 9.13 대책 못해 전부 다 이런 대책들이 규제들이 나오면 점점 공급에 대한 공급량이 줄게 되면 그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라든지 또는 전세가의 폭등이 불러일으킬
가격의 왜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을 낮추고 임대주택을 짓고 하면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물론 나름대로 계산은 있을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3기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뭐 한 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하면은 한 24년경 되면은 또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런 계산을 하지만 그리고 과거 경험을 보면은 그렇게 그 신도시들이 딱 떨어지지 않죠. 딱 떨어지게 공급이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동탄 2는 지금 16% 공급됐대는데.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거고요. 예. 또 뭐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권 시장에 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뭐 분양을 했던 2015, 16년도에 분양을 했던 곳들 이런 곳들이 입주하는 곳들은 뭐 예상액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아직 입주하지 않은 곳들 이제 이런 이제 신축으로 탄생할 곳들이죠. 이런 곳들은 별다른 프리미엄이 없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곳들이 앞으로 분양 물량이 계속 줄어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다 보낸다면은 이제 그런 분양권에도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풍선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뭐 거의 인서울로 획일화돼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주로 투기 과열 지구가 서울, 뭐 과천, 광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지역 이외의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기로서는 이제 그렇죠. 투기 과열지구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뭐 개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또 글로 몰리겠네. 비투기 과열지구로 몰려가는 그런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날 수도 있죠. 진짜 그것도 단기간의 풍선이네요, 그건요. 그렇죠. 그렇게 갈 수뿐이 없는. 근데 지금 뭐 디벨로퍼들은 어지간하면 이런 정도의 상황은 다 예측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이제 이런 외곽 지역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나타날 수 있는데 또 이마저도 HUG에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싸게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그렇죠. 공급이 안 되는. 근데 저는 그걸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 1년 전에 2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 가격보다 싸게 공급하란다는 자체가 시장에서 어떻게 가능한 생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주 50 이상 근무하니까 노동비 올라갈 테고 당연히 직접비 노동비 올라갈 테고 건축 자재비 올라갈 테고 모든 비용이 상승할 텐데 전년 대비보다 비싸게 분양하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도대체 이해 안 된 것 중에 다 이해가 많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땅값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제 땅이라는 개발 가능한 땅은 점점 고갈돼 가고 있는 거고 뭐 일부 남아 있는 땅도 땅값을 결정하는 기준이 정부에서 땅값을 낮추라고 해서 낮춰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땅값의 함수라는 거는 독립 변수가 결국 임대료거든요. 결국은 이제 주택을 지을 거면 주택의 임대료 전세 아닙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져 줘야 땅값도 떨어지는 건데 지금 전세가를 오르게 해놓고 땅값은 낮추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땅값이 낮아지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를 지금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갈 얘기가 없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늘은 하여튼 발표됐으니까 대표님 오늘은 요 정도로 이제 머리말로 잡아놓은 집값은 뭐 단기간엔 잡힐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엄청난 왜곡 시장이 나타나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렇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세난에 따른 매매가 상승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이제 뭐 8월 뭐 중순을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8월 초까지는 이게 뭐 상한제 뭐 또 추가 규제가 뭐가 있느냐 이런 뭐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안 움직였다면은 이제 이후에는 시장이 좀 움직일 거예요. 이제 다 뚜껑이 열렸거든요. 근데 이 정도 규제로는 사실 집값을 잡기에는 좀 역부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움직여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예측했던 대로 또 추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추석 전후에서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은 또 나와요? 그 이후로 아마 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대책이 또 있을까요라고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그게 또 시행되면 뭐 지금 우리 뭐 막 돌아다녔던 그 가짜 뉴스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출이라든가 뭐 주택거래 허가라든가 뭐 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뭐 예를 들면 뭐 재건축 연한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리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019년 8월 오늘 며칠이죠? 12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습니다. 한다 안 한다 했는데 뭐 2007년, 2009년 그때 시행해서 실패한 정책이라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다를지 시간이 이야기해 주겠죠. 저희가 늘 얘기한 것처럼 시간 태엽을 한 2년, 3년만 앞으로 돌릴 수 있다면 참 좋은 결과치를 볼 수 있다면 이거 하기 참 재밌을 텐데, 그죠? 하여튼 오늘도 저희에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집값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좋은 정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